JIBS FM 17주년 개국 특집으로 김인경의 나우제주가 준비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지난 6월의 첫날이 또 JIBS 뉴파워 FM 생일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 보냈었죠. 그래서 6월 한 달을 좀 여러분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념될 만한 시간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요. 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주도 제21대 국회의원들 한 분씩 모시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전에 스케줄 따라서 미리 녹음이 됐다는 거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첫 번째 주인공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FM 스튜디오에 모신 건 또 처음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드렸던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네. 이번 이제 재선에 되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4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늘 그랬듯이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의 각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또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와도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시 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또 펼쳐졌잖아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또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또 재선이시고 하시니까요. 어떠셨어요? 지난 국회의원으로서 따끈따끈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고 나서. 네. 예, 지난 이제 4년 과정을 정리하고요. 또 네. 새롭게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일이고 네. 또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주였고요.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포커스 있는 임팩트 있는 의정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불평등과 양극화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더 이제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해나가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바쁘시고 하셨을 텐데 또 그런 각오를 하셨군요. 그런 이야기들은 또 조금 더 이후에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난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지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또 저도 SNS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발 일 좀 합시다. 이런 SNS도 올리고 하실 만큼 식물 국회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난 20대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정리가 잘 필요하잖아요. 좀 약간 평가랄까요? 나름의 소회를 조금 더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최악의 국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악의 평가를 왜 들을까 생각했더니 국회가 이제 국민들이 원할 때 정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책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번의 이제 그 야당의 보이콧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본회의 조차도 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로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에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180석의 의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당에서 일하는 국회 TF팀의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라는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다 보니까 실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못하는 정말 무능한 의사결정을 못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1대 국회는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하는 국회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물론 토의는 이제 반대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토론은 깊숙이 하되 의사결정은 하고 일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네.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이뤘던 게 이제 세월호 참사 네. 관련, 네. 그 세월호 참사 관련 법을 통과시켰던 일이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234명이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그 탄핵 결과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도 있었던 국회라고 네, 생각이 네.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개혁 과제를 주셨지만 그 개혁 과제를 잘 이루지 못함으로써 정치가 이제 국민에게 욕을 먹는 그런 국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번의 보이콧라는 것은 정말 아마 국회 역사상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보이콧을 통해서 의사를 관철시키고 그 의사 관철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집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극한적인 대립을 좀 지양하고 네. 또 지양하고 그 합리적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21대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 네. 그런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요. 더 그런 만큼 이제 재선이시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러실 텐데요. 앞서서 조금 뭐 각오랄까요? 그런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의원님의 마음가짐,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여쭤보신다면. 네. 예, 처음 제가 도의원에 출마했을 2006년에 네. 그 가짐을 가지고 늘 이제 시민 곁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요. 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이제 4년 동안 이제 많은 경험과 또 배움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와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네. 이런 역할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이제 소통하려고 하시고 늘 이렇게 도민 옆에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발로 뛰는 또 소통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더 그래서 지난 이제 20대 국회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4.3 특별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주에 헌안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보면 묵직한 사업들입니다. 또 제주의 앞을 미래를 또 우리가 결정짓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어떤 계획과 또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약속해선 네. 4.3 특별법 개정을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에 행안위도 열리고 법사위도 열리고 본회의도 열렸지만 4.3 특별법은 이렇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4.3 특별법의 핵심적 내용은 배보상과 군사재편 무효화가 쟁점인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당론으로 이제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상대 당인 야당과 그리고 정부의 일정적인 그것에 대해서 조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들을 만들어서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이제 제주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도시 비전인데
이제 신자유 시대가 이미 이제 폐기되어진 사회 안에서 뭐 유럽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신자유주의적 정책 자체가 폐기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법안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법의 목적 조항과 그리고 국제자유 도시에 대한 개념 규정은 반드시 좀 바꿔서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만들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법안들을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조속히 결론을 맺고 사업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았습니다. 무작정 이거 뒤로만 미루어둬서는 갈등은 더욱더 지속화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주 신항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이제 논쟁들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이제 갈등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라는 사회적 논쟁들이 계속 있는데 이 사회적 논쟁들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구조나 이런 기구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에 이제 갈등 조정위원회, 사회적 협약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위원회가 좀 이렇게 힘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자들이 도민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런 기구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3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안이 이제 곧 제출될 거라고 봐지는데 3차 추경에서 우리 농업 부분과 우리 지역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국가예산 2021년 이제 정부 예산 작업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 예산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네요. 지금 역할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또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귀포 지역의 현안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관련한 간담회도 지난 5월에 진행을 하셨고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전해주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선거 때 이렇게 시민들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해서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을 생약 바이오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것을 통해서 서귀포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서귀포의 발전을 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담회도 진행을 5월 26일 날 가졌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하나 의대도 만들었고 약대도 만들었고 대학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의대인 경우는 사실은 의사 공급 말고는 한 일이 없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영역을 갖지 않았죠. 약대도 마찬가지로 보아집니다. 그냥 약사만 배출할 거면 의미 없는 거다. 중요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드는데 중요한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이용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주는 이제 B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BT 산업의 실질적 핵심은 약학대학에 있습니다. 약학 인력에 있는 거죠. 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약효 효능의 연구, 새로운 신약의 개발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신물질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네, 또 네.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 그게 기본이었는데 이제 그게 장착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적 측면으로 보고 이 산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네. 생각되었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은 우리 제주 지역의 갈등의 최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네.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맞아요.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곳이라고 해서 네. 많은 질타도 받았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고 원래 있었던 전략들을 제대로 추구하려면 이제 새로운 모덴텀이 필요한데 그게 약학대학 유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약학대학의 인력과 그리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제주 국가 자원관리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자원관리센터는 아열대 식물에 대한 약효 효능을 국가 표준을 정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기능이 이제 헬스케어 타운 5분 거리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50억을 들여서 제가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착공식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의 기능과 약대의 기능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이제 종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여기서 한 10km 정도 되어지는 지점에 네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거냐면 주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화장품 약효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세 공간이 합쳐져 협력한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제주가 그냥 관광객들이 자연환경 보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좋은 자연적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네네. 새로운 산업군을 고급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네. 약학대학이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입주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이 약학대학이 지금 이제 원래 충북대학대에 있었는데 네네. 그 약학대학을 오송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약학대학만 오송단지에 간 게 아니라 약학 관련되어진 바이오 생명산업이 커지니까 네. 결국은 의대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물과 관련되어진 이런 학과들도 올 예정이고 충북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도 거기로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냥 이제는 대학이라는 것이 수업하고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네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산업적 자원인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전 보면 충분히 서귀포에 약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약대를 통해서 우리 제주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네네. 제주도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네. 제주도가 미래 100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런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네. 것 같고 요즘 코로나19로 사실 뭐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뭐 전망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필요하다는 거, 연구 예.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다 느끼실 거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네. 제어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네. 람데스비르 네. 그 약인데 아. 그 약의 실질적 성분은 네. 감귤 껍질에서 오, 진피에서요? 네. 감귤 껍질에서 만들어진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이제 그런 자원처럼 좋은 물질을 가진 식물들이 많죠. 네네. 이 식물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연구해서 또 끄집어 개발하고. 네. 개발해서 네. 제품화를 네, 만들고 네.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자연적 자원을 가지고 네. 제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진시황이 서북에 우리 서귀포를 보냈겠어요. 네, 예전부터도. 그죠. 네. 서북만이 아니라 네. 일제 시대에 이제 경성제대가 있었죠. 네. 경성 제국대학이라는 서울대 전시인의 모습인데 그 대학이
약초원을 제주에 가졌었죠. 서귀포 토평에. 그래서 그 토평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재배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의 북방 한계선이 제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한 자원들이. 그러면 그 다양한 자원들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가 네. 모자랐던 거죠. 그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되고 그 진시황의 이제 불로초가 네. 불로초가 시로미. 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렇네요. 정말 우리 가능성을 보고 그 시발점으로 약학대학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관심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농해 수위를 신청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은 오늘 나가고 있지만 미리 또 사전에 녹음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혹시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는 농해 수위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농해 수위를 신청한 상황이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제주의 이제 대표적인 산업 자체가 농업이고요. 네, 그렇죠. 그 농업 인구는 대한민국의 1%인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한 10% 정도 되고요. 네. 인구로는 좀 작지만 조수익이나 이면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우리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경관도 보호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농업의 기능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농해 수위를 가고자 하는 거고요. 20대 국회는 이제 전반기에는 농해 수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뭐 농해수위 아직 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 이제 배정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농해수위에 전반기에는 농해수위 하겠다라고 당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 당에 그 지역별 안배를 주는데요. 그 안배로 본다면은 농해수위 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도 하고 또 전국 농어민위원장, 저희 당의 농어민위원장을 2년 동안 해서 대한민국 전체 정책에 농업 정책을 핸들링 하는데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이제 농업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가 있고요. 농어촌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있고 이제 저희 당에 이제 농어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들과 그 농해수위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짜고 장기 플랜을 짜는데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제 소득이 불안정하죠. 지금 제주인 경우 지금 마늘 수확이 다 끝나는 시기인데요. 마늘 가격이 워낙에 올려도 안 좋습니다. 재배 면적만 조금만 늘어나도 재배 면적이 5%만 늘어나도 마늘 채소인 경우는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안정성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라는 게 제 이제 주요 관심사이고, 그래서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을 지난번 했습니다. 이제 공익형 직불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뭐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이고, 기본 베이스에 이제 그 효과적인 가격 안정 정책을,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농산물 수입이 뭐 완제품으로 뭐 신선한 농산물 상태로 수입이 되는 물량보다 이제 가공해서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채소류는 가공해서 늘어나면 그 채소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들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마늘인 경우는 이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이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장도 예전에는 우리 농산물만 있었지만 지금은 수입 농산물, 특히 감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 농산물 대체되어지는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네, 늘어나는 네. 이제 그런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이제 우리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품종 그리고 기능성이 있는 품종 이런 품종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데 좀 우리가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려면 뭐 맛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다음에 이제 저장 기술 이게 한 달만 더 저장해도 사실은 이제 가격을 네. 일시에 출하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마늘인 경우는 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출하하니까 일시 네. 가격이 네.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 보완 그리고 이제 유통 시스템 네. 경매 방식의 문제 이런 문제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이제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네, 네. 기계화도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농촌의 일손을 많이 부족하시죠. 지금.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네.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농업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기계화에 대해서 우리 제주에 맞는 작경에 맞는 기계화 연구가 필요한데 이 관련 R&D 사업들을 제주도가 좀 네, 제주도도 네. 좀 하고 정부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름의 이제 그 계획들이 쭉 있으시네요. 네, 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 계속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4부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JRBS 뉴파워 FM 김인경의 나우제주 17주년 개국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에서도 함께할게요, 여러분. 네, 색다른 뉴스 정보 뮤직쇼 김인경의 나우제주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6월은 참 특별한 달인 것 같아요. 6월의 첫날이 우선 JRBS 라디오 17주년 개국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 함께 마련했었죠.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여름이 또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의 그 첫 마음 저도 응원하면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그때 그 느낌으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6월 한 달 동안 다시 시작이란 주제로 저희도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제주도 제21대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앞서 3부에서 그 첫 시간 첫 번째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부에서도 함께 못다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저는 의원님 하면 또 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기원래라는 그 대명사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금요일에 지역구에 왔다가 이제 월요일로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서 의원님이 이제 금기원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 이제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서 네. 이제 업무를 보고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지역에 와서 네. 시민들을 만난다. 네. 여기 기본 원칙인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이제 법도 하지만 네. 또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과 견해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매일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일한다면 탁상행정, 탁상의회가 되겠죠. 별 이제 시민들과 동떨어진,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렇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꼭 만나야 되고, 이제 만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에 와서 국민들을 만나는 거죠. 저희 지역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이 안 돼서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실무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잘못되어진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네. 해서 이제 개선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이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의 전 절반 가까이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 40% 정도 돼야 되는데, 특성상 이제 지역구 특성상 평일에는 내려올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녹음을 금요일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은 월요일이지만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언제 쉬세요, 우리 의원님? 이거 여담이지만. 네, 어떻게 그 주말에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오셔서 만나면서 이렇게 또 힘을 얻으시는 것도 같고. 쉬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노동 강도가, 국회의원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매우 강하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네. 일정이 있고 일요일 저녁까지 일정이 아이고. 보통 있으니까 네. 이렇게 쉼은 뭐 중간중간에 네. 이제 이렇게 약속이 없을 시간에 잠깐 쉬고요.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되어서 네. 좀 이렇게 쉬는 시간도 좀 마련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아니, 우리 네.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놀 네. 때 놀고,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잘 쉬고, 이래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도 제가 또 건강도 챙기셔야 또 이런 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는 조금 쉬어가시면서, 네. 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네요. 국민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겠는데 왜 쉬냐, 네. 일내라,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죠. 요즘에 또 예. 국민들도 많이 시각도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이 여가를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예. 단지 쉬는 게 아니라 예. 아마 그렇게 또 바라봐 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여담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가장 힘이 됐던 말 한마디 혹시 있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도민들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서 가장 힘이 됐던 말이나 아니면 혹시 좌우명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네. 뭐 이렇게 좌우명은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이제 싸우지 아름답게. 않고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데요. 그 아름다움이 뭐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이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이게 이제 아름답게 살았구나, 저 양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제 그러시군요.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아름답게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가치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가치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비추어서 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시민들 만나면 네. 제일 그 힘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해 줄 때가 제일 좋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많이들 저희가 격려할 땐 제대로 격려하고 잘한 건도 잘했다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라디오가 좀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같이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네. 아마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격려나 또 이런 여러분의 메시지들이 많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모아서 한번 또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힘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저희 JIBS가 이제 올해로 이제 18주년이 됐어요. 네, 창사 지난 5월 31일이 창사 기념일이었고요. FM은 지난 6월 1일이 이제 17살 생일을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한 달을 약간 개고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17살이거든요, FM이, JIBS가. 근데 우리 의원님은 17살 때 어떤 학생이었을까? 네. 궁금하네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생각이 많을 때 아니었나요? 어떤 아이로 기억하세요? 17살의 이성곤. 17살 때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네.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좀 방황을 했던 시기거든요. 네. 이렇게 이 방황을 하면서 이 방황을 어떻게 탈출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했고 그 탈출의 계기로 이렇게 운동도 좀 했습니다. 아,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축구 좋아하시고요. 선수를 좀 했었는데요. 아, 축구 선수요? 네. 축구부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해보고 와. 이제 그러면서 그 방황을 좀 탈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스스로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네, 중3부터 고1 초까지 이제 이렇게 좀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환경 유혹들이 안에서 많았지만 네. 그걸 잘 이겨내고 와. 스스로를 좀 지켜내고 네. 그랬던 시기 같아요. 그래요. 또 그런 방황이 있고 성장통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또 의원님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들어요. 또 우리 학생들, 이런 아이를 둔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많거든요.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그 얘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요구대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교육할 것인가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좀 참조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제 고래도 이렇게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요. 이번에 이제 들어갔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너무 지지해주고 너무 믿어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지해주고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그 당시 어려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 모르는 것 같지만 스스로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죠.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벗어나려는데 믿어주고 용기를 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또 우리 위성구 의원님을 또 믿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산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더 책임감도 느끼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의정 활동하겠다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 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또 삶에 공감하고 그 공감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이다. 정말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질책도 해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코로나19로 다들 이렇게 언택트 라이프들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직접 대면하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또 저희 종종 김민경이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